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 좀 미루자. 한국 신혼부부들 위장미혼 우르르 이유 보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미혼이라고 전하며 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 왔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층 인식 변화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페널티가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면 연봉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소득 기준 8,500만 원 이하로 훨씬 까다롭다. 주택 대출도 부부 합산으로 평가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라는 기사가 보이시죠? 저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결혼하지 마라. 감히 결혼하려고 그래? 안 되겠네. 이것저것 시스템으로 막아야 되겠네.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잖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K로 시작하는 그 나라가 저출산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결혼 건수가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남녀 갈등이 없어지길 원한다면 있어서는 안 된 시스템들이 지금 다 있잖아. 오죽했으면 결혼을 페널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부 혜택을 다 받지도 못하고, 맞벌이 부부 지원은 제한적이고, 대출 청약 불이익 주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대출은 결혼하든 안 하든 다 막혔고, 청약은 24년도에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에 혼인 건수가 그렇게 증가한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도 청약에 불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것저것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애 최초 혜택도 없애고 뭐 기타 등등 불이익만 주는 거 보니까 그거잖아. 너희 결혼하지 마라. 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 이야기들은 작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죠. 아,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가 왜 빠지냐고요? 청약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비 풀린 분양가의 해지 본물, 청약 통장 무용론, 다시 고개, 고분양가의 청약 통장 인기 시대,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2030 청약 포기.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청약에 당첨되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대출도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의 부동산, 청약이 저때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청약 그거 그림의 떡인데 혼인신고 하는 거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딴 게 있겠죠. 아파트보다 큰 이유 도대체 뭘까요? 남편이 갑자기 뽀뽀를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입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욕도 안 나왔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파스를 찾길래, 구급상자에 있다고 했는데 못 찾길래 찾아줬더니 역시 잘 찾는다니까 이러면서 입에다 쪽 이러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이라 욕도 못했어요. 거의 남매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인데 당황스럽네요. 라는 글이 보이십니까? 야, 이건 비틱질 아니냐고요? 남편이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거 자랑하려고 쓴 글 아니냐고요?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읽은 이유가 뭐냐고요? 댓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매끼리 미치셨네. 남매 맞나요? 형제나 자매 아니고요. 빵 터졌어요. 더럽다는 글자를 안 쓰셨는데 왜 난 더럽다고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아는 놈 격하시네. 댓글 보고 다시 봤더니 그런 말이 없네요. 동공지진. 에? 더럽다가 없었어요? 저도 분명히 읽었는데 무의식 중에 남편 뽀뽀는 더럽다가 국룰이 된 걸지도. 남편분 선 넘으셨네요. 진짜 으악. 뽀뽀가 정 하고 싶으면 뒤통수에 해달라고 하세요. 어디 감히 앞에다가.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 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언니아들이랑 결혼했을 때 이야기고, 저런 사람들이랑 결혼하시며 스킨십을 하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들을 쓰레기 보듯이 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저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저렇게 많은 거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글프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며 스킨십은 당연한 건데,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편을 더럽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무섭잖아. 왜? 저 사람들하고 결혼할까봐. 맞아야 되겠다. 여기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범죄도시 1에 나왔던 러시아 여성인데 한국 남자랑 국제결혼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정말 많이 한답니다. 남자를 위한 교육 말이죠. 테크닉도 가르치고 뭐도 연습도 한다는데, 그런데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남자가 집에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게 여자들의 몫이래요. 남자를 재밌게 해야지 다른 데를 안 간다고. 라는 이야기가 보이시죠? 아니 근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며 다른 남자 여자를 바라보는 선택지는 없는 거잖아. 그러려고 혼인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 딴 여자 만나
만나면 죽어. 이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는 선택지가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나잖아. 그런데 아까 그 언니 아들이 뭐라고 했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럼 어디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딴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돼.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는 되나? 그것도 안 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 피하려고 요즘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리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저것보다 요즘에 핫한 남자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어쩌다 어른 출처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그야말로 전쟁이래요.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동재산. 그래서 주식은 분할 대상입니까? 라고 물으니 결혼 후 구매한 주식의 상승분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길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도 가능하다네요. 그거잖아. 이 특유재산 그것도 기여한 바인가 뭔가 불특정한 걸로 애매모호한 걸로 분할시키겠다. 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암호화폐도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적립식 연금, 저축성 보험 전부 다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데 이래서 국민연금이 몇 년 이상 같이 살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 거잖아.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진짜라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내가 사기당해 1억 5천 갚아줬는데 재산 분할은 반반. 이런 경우가 있나? 마지 됐을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1억 5천의 빚이 생겨서 남편이 그걸 대신 갚아줬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빚에 대한 재산 분할 변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조정은 번복 불가. 사기당한 돈 재산 분할해서 고려 안 돼. 내가 가족한테 빌린 돈은 그대로 채무로 남아있다. 아내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고 가정까지 깨졌는데 왜 그 책임을 온전히 나만 져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언가는 가능하다는데 뭐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최대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가능하답니다.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갚아줬는데 이 여자가 배신하고 나랑 갈라서려고 하는데 갚아줬는 돈은 받지도 못하고 위자료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미루지. 법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호해주지를 않는데 많이 들고 오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를 않는데 그 리스크를 지고 결혼할 이유가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니까. 이러니까 이런 기사도 나는 거예요. 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재산 분할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들. 진짜라니까.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 전부 다 이 이야기잖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을 하면 페널티가 너무 많대요.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고쳐져.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까. 심지어 요즘에 애를 낳아도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늘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미혼모 혜택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답니다. 마지 됐을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혼모 혜택 받으면은 한 사람 일한 분이나 거의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살기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마음먹고 결혼한 거예요. 저거 혜택 받으려고 진짜 결혼한 거겠습니까? 아니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혼인신고하면 불이익 준다니까. 미혼모인 상태이면 돈을 마구마구 퍼준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선택지를 선택한 거잖아. 진짜 거짓말 같지만 전부 다 사실 기반으로 팩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라이브 사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